그리고 맹자는 철저한 평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평등을 주장한 이유는 지가 좋은 쪽에 못 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위로 올라가고 싶었지만 사실 자기가 속한 집단은 이해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으로 나오면 진짜 정치권과 관련해서 선동제일이었을 거야. 내가 올라가는 게 목적이야. 한데 나를 안 시켜줘. 위에서. 왜?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 얘를. 그래서 안 시켜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백성을 선동해요. 백성을 선동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에 종묘 사직이 귀하고 이번에 사직이 귀하고 그 다음에 왕은 쩔이다. 이렇게 얘기해. 민본주의 같이 얘기해. 근데 이게 진짜 민본을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판하고 굉장히 비슷해. 진짜 네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걸 세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겁박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맹자가 이거를 최초로 이 아이디어를 쓴 사람이고, 이게 이제 잘 모르면 민본주의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평등주의로 그러니까 임금이 귀한 게 아니고 백성이 귀하다. 야, 그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신분제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맹자는 그걸 통해서 진짜 평등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내가 리더. 그 진짜 치사한 생각인데 실패했습니다. 성공했으면 오히려 맹자가 빛이 안 났을 수도 있어. 근데 실패하는 바람에 맹자가 더 빛이 났죠. 왜냐하면 순수한 그런 뜻을 지녔다. 그래서 맹자가 기본적으로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은 선함을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맹자가 얘기했었던 게 그 맹자가 낚였던 그 거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맹자의 저주에 의해서 또 망한 사람이 한 명 있죠. 예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중국의 썰이 있었어. 썰이. 근데 그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고대 이상 사회는 그렇게 됐대. 뭐냐면 정전법입니다. 그 유명한 정전법.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경작을 하고 여기는 공동 경작을, 이 사람들이 공동 경작을 해서 이거를 세금으로 쓴다. 이게 망하는지는 공산주의가 돼보고 나서 정확하게 알죠. 여기하고 여기는 소출량이 완전히 달라. 같은 땅을 똑같이 나눠도 소출량이 달라. 그래서 맹자가 저런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이야기를 계속해. 그래서 맹자는 선동가고 그 다음에 평등주의자고, 근데 그 평등은 내가 리더가 되는 평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민란 이런 거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런 식이에요. 대부분 저런 식들. 민란 일으켜서 원래 평등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내가 왕. 뭐 이런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저 맹자의 이 평등, 그 다음에 이 정전법, 그 다음에 성선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일반 평등은 인간의 평등이라는 거를 터전을 마련해 줬어요. 터전을 마련해 줬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완전히 평등이냐? 모든 인간은 완전히 평등이냐? 그렇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거는 태생적인 거를 날리는 평등. 그러니까 맹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한 거지. 그러면 후천적인 걸 가지고 불평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불평등 사회예요. 여기 평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뭘로 불평등이지? 외모 불평등, 그 다음에 가족 자산 불평등, 머리 불평등, 그 다음에 외모에서 신체, 그러니까 뭐 키라든지 이거 다 불평등이에요. 그걸 평등이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거지 같은, 그러니까 평등을 위해서 기본 전제는 날린 거죠.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뭐냐면 귀족이다라든지 그런 혈통에 의한 거는 날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맹자식 사고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맹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평등. 기존의 귀족이라든지 이런 걸 날리면 누가 리더냐? 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내가 똑똑하니까. 지금 그런 사회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그 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절대 평등 아니에요. 세상에 IQ 90하고 IQ 130하고 어떻게 평등이야. 그거는 평등할 수가 없어. 그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미 기본 태어나서 그냥 밥만 먹고 이렇게 대충 살았는데 얼굴이 차은우야. 그렇게 되는 사람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키가 160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게 평등은 절대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불평등한 거를 어떻게 조정해서 평등을 만들까가 근세화의 시작이에요. 근현대사의 시작인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귀족을 날리면서 불평등이 아니고 평등을 주장하지만 해먹으려고 하는 놈은 똑같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귀족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귀족은 누가 해먹는지라도 정확하게 나와. 근데 이게 지금같이 이렇게 힘 대 힘으로 막 부딪히잖아요. 그럼 혼란해요. 혼란해. 굉장히 혼란해져.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이거 독재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시아 국가에서 성장한 나라들을 보면 흥미롭게도 다 독재자가 나왔어.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독재를 오래 할수록 경제 성장이 잘 돼. 그게 어느 나라면 싱가포르입니다. 대를 이어서 합니다. 걔네 지금 거의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이 해먹으면 오히려 편해. 오히려 편해. 이게 이 사람이 해먹고 저 사람이 해먹으면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앞뒤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근데 앞에 사람이 해놓은 거를 뒤에 사람이 바로 되자마자 뒤집어 버리잖아. 그러면 외교가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 저 나라는 신뢰할 수가 없어. 지금 도장 찍어봐야 저놈이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데 뭐. 근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국회의원도 50% 이상 바뀌어요. 진짜야. 통계를 봐봐. 50% 이상이 바뀌어. 되게 재밌는 나라야. 그래서 언제나 다이나믹하고 끊임없이 국회의원이 언간이 이렇게 좀 보통은 한 3선 정도 해야 발언권을 내는데 그렇게 되면 걔한테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선부터 개지랄을 하면서 나와야 돼. 그래서 존재 가치를 보여야 그게 재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란해. 예. 왜 목소리를 내려면 특이한 무언가를 끄집어내야 돼.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이나믹한 구조. 굉장히 이거 한국만의 어떻게 보면 특징적 문화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수선해지면 국민들이 힘들어지니까.